네, 오늘 대통령은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왜냐면요, 꿈의 빛을 그곳에서 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라는군요. 자, 오늘 대통령 일정부터 시작된 과학 이야기인데요. 동아사이언스의 변지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요. 방사광 가속기.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 곳인데, 자, 오늘 포항에 있었던 저 첫날 문을 연 그날인데 저 기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초거대 정밀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준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 네, 4세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이번에 만든 방사광 가속기는 네 번째 모델입니다. 네.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세대가 올라갈수록 빛을 만드는 기술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최신 모델일수록 강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장 발달된 4세대를 네. 개발한 건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 외경을 좀 계속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요, 굉장히 길어서 저거는 한 1km는 되나요? 굉장히 긴 건데 왜 이렇게 방사선 가속기가 길어야 되는 거죠? 예, 길이가 한 1.1km 정도 되는데요. 네.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기 위해서 저렇게 길이가 긴 겁니다. 아하,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화한다. 네. 자, 실제로 그 긴 구조물 탓에 이렇게 복도도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거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네, 먼저 이걸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아주 이제 밝은 빛으로 물질의 미세 구조와 네. 순간적인 현상을 네. 관측하는 최첨단 장비인데요. 네. 이게 한번 이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긴데 여기서 뭘 전자를 쏘는 겁니까? 이렇게 멀게? 네, 전자를 이제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키는 겁니다. 네. 네,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키면 이제 여기서 X선이 이제 네. 레이저 상태로 나오는데 네. 이제 그게 이걸 이용해서 네. 굉장히 미세 구조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식물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잖아요. 네. 그 빛을 받는 장면, 이런 게 우리 보통 지금의 존재하는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걸 활용하면은 어떻게 세포 안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굉장히 아주 짧은 그 시간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측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또 이제 구조를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네. 또는 뭐 그 물이 산소와 수소로 이렇게 분해되는 모습까지 네.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 일본에 의해서 세 번째인데 그러면은 중국도 없고 유럽의 과학 선진국, 독일, 스위스, 영국도 없고 그런 거네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거든요. 아마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인데 이런 포항에 이런 최첨단 연구시설 갔을 때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뭘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꿈을 또 하나 실현하고 미래를 향한 더 큰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준공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자세하고 미세한 걸 보면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는 과정을 다 볼 수 있으면 뭐 그것 때문에 신약도 만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항암이라든가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네. 뭐 치매나 당뇨 치료제 또는 뭐 생체 모방 기술, 뭐 의약품 복합체 연구 같은 굉장히 잠재적 활용 분야가 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활용 분야가 넓으면요. 미국, 일본이 말고 다른 나라들은 이걸 안 만드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안 하는 건가요? 비싸서 안 하는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세 번째라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네. 딴 나라가 못 하는 겁니까? 네, 보통 현재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3세대 기술인데요. 네. 그 3세대 기술은 전 세계에 32기 정도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4세대 기술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기술이고 비용도 4천억 원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못하던 거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이제 바이오 분야가 우리가 IT나 전자뿐만 아니라 의약품 만들고 생명공학에 투자하는 일이 이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네요. 어쨌건 우리가 계속 국회에서 싸우고 제주도에서 폭행 사건 나고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뭔가 좀 포항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에 관한 소식 저희가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 사람도 뭐 무수히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성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머스크라는 기업인이죠.
자, 이분이 하는 화성의 도전,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뭐 일론 머스크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민간 네.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를 창업한 네. 이제 CEO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27일 네. 그 화성을 오가는 우주 왕복선 계획을 내놨습니다.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우주공학 회의 자리에서였었는데요. 네. 행성 간 왕복선을 보잉 네. 747 여객기 2대 크기로 이제 만들어서 이거로 이제 2022년에 이 왕복선을 발사해서 화성에 이제 유인 우주 탐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이 사람 주목해야 됩니다.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합니다. 자, 전기차 테슬라도 이 사람 손에서 태어났고요. 자,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통해서 화성에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왕복하겠다는 꿈을 다졌습니다. 그 음성 공개합니다.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최근에 봤더니요, 스페이스X라는 저 사람이 만든 회사가 발사체를 쏘다가 뭐 폭발하는 등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펠콘 9이라는 네. 재사용 가능 로켓을 이제 발사를 해서 네. 뭐 성공한 적도 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정훈 네, 편집위원, 조금 저 장면 보셨잖아요. 네, 팔콘 시리즈 미슬 로켓을 쏘는 건데요. 네.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원래 태생이 남아공 사람입니다. 아, 미국 사람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창조적으로 지금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개발한 게 펠콘이라고 하는 로켓입니다. 이 쉽게 설명하면 미국의 과거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는 세턴 로켓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1단 로켓을 만들고 그다음에 2단, 3단 3개를 따로 만들어 조립해서 쏘아 올린 거거든요. 하나씩 태워가면서 올라갔던 거죠. 예, 근데 이 3개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이건 가다 터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3개 다 안정성을 다 검증해야 되는데 저분의 생각은 뭔가 하면 펠콘이라고 하는 하나의 로켓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19개를 묶으면 펠컨 9이 되고 네. 21개를 묶으면 펠컨 헤비가 되고 네. 그다음에 2단에서는 3개를 묶거나 1개를 묶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펠컨 하나만 생산하게 되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가지고 값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위성 발사체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펠컨 로켓을 계속 개량해갖고 지금 저걸 토대로 지금 달나라는 물론이고 화성까지 가겠다는 꿈을 던져놓고 있는데요. 저분은 실제로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우주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돈 많은 네. 부자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우주선에 태워서 한번 날리는 사업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스페이스X를 하는 이 앨런 머스크의 꿈을 따라가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인데 네. 우리는 지금 현재 75톤짜리를 펠콘과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계속 지지부진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80톤짜리를 했다고 해서 지상연설 실험했죠. 네. 지금 북한이 더 빨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전기차를 써서 화석연료를 태우지 말아서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건 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훼손하면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지 모르니까 화성 가서 살 수 있다.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네요. 비용은 좀 들겠지만 어쨌건 새로운 도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게 앨런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1인당 한 20만 달러, 네. 우리 돈 한 약 2억 2천만 원이면 화성 여행이 가능하다고 이제 네.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어떤 분들은 뭐 충분히 한번 갈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당장 2022년까지 초기 개발비인 한 11조 원 가량을 네. 어떻게 마련할지 앨런 머스크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네. 첫 여행이 매우 위험하고 사망 위험도 높을 수도 있다라고 네. 앨런 머스크가 이제 먼저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려면 돈도 내고 또 목숨도 걸 각오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먼저 화성에 도전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지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5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